자, 댓글 띄우고 실제로 나오는 거 함께.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홍해걸 토크. 저희 방송 장비 상황의 문제로 오디오가 송출되지 않아서 여러분 30분이나 딜레이 된 것 먼저 사과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비욘디를 도와주시는 너무 고마운 분이죠. 이동원 교수님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네요.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심할서 써야 돼요. 비욘디 때문에. 자, 화면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동원 교수님은 저희 비욘디에 무려 9차례나 출연하셨죠. 네, 세어보니까 오늘이 딱 9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바쁘실 터인데 저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9차례나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진료 현장에 있으니까 네.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진료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없어요. 할애된 시간이.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가 엄청 고생을 하면서 저한테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와 배경이 다 들어가 있고 의료진의 철학까지가 다 이제 수많은 그런 철학과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료 현장에서는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훌륭한 의학 채널 비욘디에 나와서 네, 이런 저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갖고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너무 멋쟁이에요. 네. 9차례 출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선생님 진정성이 느껴지고 아무쪼록 우리 이 잘생긴 이동원 교수님이 우리 구독자들에게 사랑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되길 진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동원 교수님은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고 특히 무릎 파트를 수술 많이 하시고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인공관절 쪽보다도 관절경으로 하는 네, 스포츠 손상 중에서 이제 관절경 수술이 많으니까 네. 관절경 쪽으로 많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히 골라주신 주제가 네.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네요. 네, 관절경 수술 중에서 스포츠 손상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서도 이제 이게 5년마다 거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려면 이제 의료진의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본인이 받는 수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나 그런 게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도 방송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 변함없이 많은 팬들이 들어오셨네요. 베리타스 주님, 달짜님, 또 랭커원님, 십탐의 제왕님, 프라이즈님은 처음 뵙는 분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무릎과 관련해서 뭐 궁금하고 뭐든 물어보세요. 무릎 아픈 분들에게 특히 도움되는 방송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네. 네. 이거 뭔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수상을 하나 했는데. 그래요? 네, 의미 있게도 젊은 의학자 한국에서 5명밖에 안 주는 상에 이제 선정이 돼서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오, 브라보! 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LG화학이 주는 미래의학자상. 오, 선생님 조남이 있네요. 네. 딱 5명만 주는 건데. 네. 와, 어떤 업적으로요? 그러니까 우선은 논문 실적을 첫 번째 기준으로 뽑고 그 외에 이제 진료 환경이라든지 네. 이제 병원 여건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경쟁률이 16대 1이었으니까요. 이야. 그럼 대학 교수님들 그냥 16대 1의 경쟁률로? 예, 보통은 이제 40살 아래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대 젊은 의사분들. 네, 맞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네요. 예, 다른 과들도 이제 치열하고
그래서 이제 외과 분야에서는 또 제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요. 아니 이거를 좀 더 멋있는 데서 자랑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아쉽네.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저희 BMD를 9차례나 라이브 진행을 해주신 우리 고마운 이동원 교수님이 최근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을 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역대 수상자들을 보니까 각 대학병원에서 나름 이름들을 다 날리고 계셔갖고 네. 저도 이제 노력을 더 해갖고 나름 제 이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올해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가, 네. 나이가 거의 이제 노코멘트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네. 30대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40. 아, 간 넘었나요? 네. 오, 그러니까 요게 40보다 젊은 사람만 주는 거라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이에 딱 제한은 없는데 네. 보통 그 나이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대단한 분입니다. 자, 요건 또 뭔가요? 그래서 저 이제 진료 철학을 아하. 이제 스포츠 의학의 대가이자 스승님이신 김진구 교수님한테 아하. 이제 많이 전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김진구 교수님이 요즘 국제적 캠페인으로 엑서사이즈 이즈 메디신, 운동은 약이다 이거죠. 네. 그걸 작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셔갖고 이거는 이제 의사가 운동 처방을 하면 각 지역에 분포된 이제 EIM이라고 하는데 EIM 자격을 가진 그런 운동 관리사들이 환자들을 지역에서도 이렇게 원스톱 진료를 할 수 있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요. 아, 이거 저도 좀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자, 지금 우리 김진구 교수님이 선생님의 스승님이고 네. 이분은 지금 명지병원장으로 옮겨가셨죠. 그렇죠. 건국대에서. 네.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이제 제가 오늘 전방 십자인대 주제를 뽑은 거는 이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AJS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형외과에서는 거의 최고의 저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탑 저널. 예. 근데 무릎 분야를 나온 걸 보니까 지금 10개가 실렸었는데 이게 4월 달에 이렇게 게재된 거거든요. 발간이 된 건데 무릎 관련한 논문 10개 중에 전방 십자인대 관련 분야가 7개나 되더라고요. 우와.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만큼 스포츠 의학에서는 전방 십자인대라는 분야가 아직까지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저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 오늘 선생님이 강연하실 전방 십자인대 맞습니다. 분야다. 예. 오,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뒤에 있나요, 슬라이드?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나오나요? 이제 좋습니다. 살펴볼 건데. 네. 예. 우선은 제가 질문 5가지를 중점적으로 뽑아왔어요. 환자분들이 진료 현장에서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진료 현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니까 오늘 기회를 삼아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허. 그럼 우선은 전방 십자인대라는 거는 이제 운동선수만 다치는 손상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다치는 거거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축구나 어허. 농구 이렇게 어허.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할 때 뭐 네. 다른 사람한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발이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갑자기 틀어지니까 무릎같이 같이 돌아가면서 부러지는 어우. 거죠. 야. 미국에서는 한 20만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한 추산은 없는데 약 네. 1만 명 정도 이상 오. 보고 있습니다. 야, 꽤 흔하네요. 네, 생각보다 흔하죠.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비틀리면서 이렇게 탁 끊어지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네. 전방 십자인대가 무릎 안에 네. 이제 전방 십자인대랑 후방 십자인대가 십자가 모양을 이뤄서 딱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릎이 그냥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다 돌아가면서. 보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는 뚝 거죠. 끊어지네요. 예. 이 원래 이 인대는 정상적으로 질길 거 아니에요? 네, 장력도 엄청 강하고요. 튼튼하죠. 네. 근데 얼마나 충격에 가해지길래 이게 틀어지나요? 이렇게 몸무게 몇 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져야지 이렇게 갑작스러운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비틀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끊어지면 다 수술이 필요한가? 그거는 아니죠. 그 부분 파열하고 완전 파열로 나누는데 보시면은 십자인대가 그냥 이게 통으로 된 그런 구조가 아니고 수천에서 수만 개의 이제 섬유로 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네.
끊어지더라도 뭐 댕가당 다 잘리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부분적으로 좀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완전 파열이어도 어느 정도 일부 조직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권할 때는 70% 이상 파열이 됐는데 이제 근육이 뒷받쳐주면 불안정성이 많이 못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역할이 무릎이 돌아가는 거를 잡아주는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릎이 틀어지는 이 힘을 네.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네. 이제 십자인대 기능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경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수술방에서 이제 얼마나 돌아가는지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이렇게 돌리면 잘 안 돌아가는데 그렇죠. 얘네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끊어지면 쑥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무릎이 돌아가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가 없으면 그냥 직선 주행에 달리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배드민턴, 탁구, 축구, 농구 같이 회전을 요하는 운동은 이제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무릎에서 불안정성이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도 직선 운동은 가능은 하군요. 예, 방향 전환 없는 그 정도의 운동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갑자기 이제 발이 비틀어지는 무릎이 돌아가는 그런 동작을 요하는 스포츠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한 70% 이상 끊어졌으면 자연 재생이 잘 안 됩니다. 무릎 안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터지게 되면 몸 안에서의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그런 염증 반응들 속에 치유되는 기전도 있지만 녹아서 없애는 기전도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 재생이 잘 안 되고 후방 십자인대와 달리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경우 70% 이상 파열되면 수술적 치료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전방 십자인대고요. 주로 얘네가 탈이 나나요? 예, 전방 십자인대가 회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버티는 역할이 더 중요하고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뒤쪽에 있다 보니까 부분 파열이 돼도 손상 회복되는 치유 능력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앞뒤로 흔들리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회전력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후방 십자인대는. 후방 십자인대는 앞뒤로 흔들리는 걸 잡고 더 잡는 게 메인이고 회전은 전방이네. 전방 십자인대는 앞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더 중요한데 걔네가 탈이 많이 난다. 그렇죠. 더 많이 끊어진다. 그렇게 70% 이상 끊어질 때 수술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MRI를 찍어서? 주로 MRI를 보고 이제 MRI에서 좀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환자가 통증 없이 굽혔다 폈다 대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재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심하고 환자가 3개월 동안의 일상생활 중에서 무릎이 돌아가는 불안정성이 확실히 있더라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긴가민가한 경우에서는. 긴가민가 아무튼 할 때는 무조건 MRI는 찍어봐야겠네요. MRI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전방 십자인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끊어져서 방치가 되면 뭐가 문제냐. 그럼 이제 터지면 어쨌든 몸에서 붓기랑 통증 가라앉으면 이제 불편감이 없으니까 다 나은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인대가 없으면 무릎이 돌아가는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 안에는 이렇게 연골이랑 물렁뼈 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연골이죠. 관절 연골이죠. 닭 같은 거 먹을 때 뭐라 그러나요? 연골 아무튼. 예, 연골이고 물렁뼈고. 근데 이제 돌아가는 불안정성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런 게 비틀려지면서 계속 다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관절 연골이 없어지면 그게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 수술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통계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방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 60% 이상에서 관절염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계속 돌아가면서 달래요. 연골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없으면 이렇게 무릎에서 평상시에 그냥 운동을 할 때 무릎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갈리는 맷돌처럼 갈린다는 얘기네요. 야.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처음에 끊어질 때 심한 손상에서는
이게 무릎이 한번 빠졌다 들어오니까 뼈에 심하게 멍까지 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빠졌다가 들어오는 일은 없는데 이런 돌아가는 일은 계속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연골판에 돌아가는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작용이 되니까 이게 찢어졌네요? 예,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파열도 흔하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와, 이거 되게 아프겠네요. 그러면 찢어지면 이거. 그러니까 찢어져서 무릎 안에 걸릴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거나 무릎이 갑자기 굽혔다 펴질 때 뭐 잠긴 증상이라고 하는데 무릎이 갑자기 안 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죠? 아니요, 이거는 이제 단면도라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이거 동그랗게 된 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인데 단면입니다. 예. 아무튼 이게 파열이 되면 없으면 이렇게 돼 버린다. 예. 네. 이게 장기적으로 돌아가는 비틀어지는 힘에 노출이 되면 연골판까지도 찢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과연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 제일 흔한 질문 5가지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게 질문이네요. 하고 방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그러면 선생님 정답은 70% 미만 파열은 안 해도 된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지켜보고 본인이 주관적 불안정성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제 진료 현장에서 돌아가는 불안정성을 체크해 보았을 때 이거는 50% 이상 파열이 돼서 불안정성으로 있는 경우가 맞다 하면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0%는요? 아까 70%라고 했죠. 그러니까 70% 이상은 이제 무조건 하는 거고 거의 이제 확실하게 하는 수술로 거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50에서 70은 좀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바로 수술을 고려하진 않고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환자가 진짜 주관적인 불안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외래에서 체크를 해봐서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불안정성이 많이 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로 가는 거고 50에서 70% 파열은 50% 미만은요? 미만은 거의 수술 안 하고 근력 운동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더라도 그게 이제 50%가 MRI에서 50% 찢어졌어도 몸 안에서 이제 녹는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하다 보면 십자인대가 가늘어지거나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불안정성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정성, 무릎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인가요? 뭐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할 때 무릎이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무릎이 덜렁거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무릎이 덜렁거려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누가 갑자기 뒤에서 불러서 뒤를 돌아볼 때 그때 이제 무릎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받쳐주지 못하면 갑자기 무릎이 획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환자가 느끼는군요. 그런 식의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러면 어쨌든 우리 몸의 전방 십자인대, 그러니까 붙는 위치에다 정확하게 터널을 만들어주고 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십자인대를 대체할 힘줄을 사용을 하거든요. 힘줄을 뼈에다 고정을 시키려면 뼈에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터널의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정확한 위치에 십자인대를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보통은 이게 끊어졌다. 이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인데 이게 끊어졌다. 그러면 끊어진 거 2개를 이렇게 딱 붙여서 실로 꿰매는 걸 연상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원통 같은 구조가 댕가당 잘렸다 하면 이렇게 박사님 말대로 꼬매는 걸 고려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십자인대가 터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댕가당 잘린다는 것보다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섬유 그런 조직들이 그냥 너덜너덜하게 터졌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붙이는 건 어렵다. 봉합술은 웬만하면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뼈에다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인가요? 터널을 뚫고 이제 십자인대를 대체할 만한 거를 이제 우리 몸에서 채취를 하는데 보통은 힘줄을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요?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서
됩니다. 햄스트링이라면 다리 여기. 예, 허벅지 만져보면 네. 이제 안쪽 바깥쪽에 큰 근육들이 있는데 네. 안쪽 햄스트링 근육에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정도를 채취를 해서 어허. 그걸 이제 힘줄을 뗀 다음에 4겹 정도 접으면 한 8, 9mm 나오거든요, 직경이. 그러면 그 힘줄을 어쨌든 고정을 시켜 놔야 되니까 뼈에다 터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 자기 걸 쓰는 거네요. 자기 다리에 아니, 있는 거. 남의 거 죽은 사람은 기증받은 그런 조직 힘줄을 기증. 쓰기도 하고요. 그거는 의사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자가건, 동정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 그런 힘줄을 써서 뼈 안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네. 십자인대를 단순히 이제 관절 안에 고정을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래랑 위에 뼈의 터널을 뚫어서 네, 드릴 같은 걸로 그렇죠. 터널을 뚫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힘줄을 쭉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위랑 아래에서 고정을 시켜놓으면 관절 안에 이렇게 십자인대가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저도 예. 명색이 의학 기자인데 오늘 예. 개념을 처음 알았네요. 예. 저는 이 끊어진 걸 뭐 붙이거나 뭐 이 두 개 사이에 대체제를 넣는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고 이 끊어진 거는 아예 쓸모가 없는 거네. 끊어진 건 아예 네. 신경도 안 쓰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네요. 새로 뼈에다 이렇게 새로 예.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이제 끊어졌다기보다는 터졌다. 터진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네는 될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네. 양쪽 뼈에다 구멍을 뚫고 터널을 만들고 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렇죠. 그 힘줄을 새로운 넣어준다. 힘줄을 넣어주고 네. 양쪽을 네. 꽉 고정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터널을 얼마나 제대로 된 위치에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한 거다. 수술의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해부학적 위치를 아직도 현대의학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어요. 해부학적 실험들 많이 해봐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두 가닥 원통형 구조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원통형이 아니고 그냥 플랫한, 그러니까 판판한 그런 십자인대 구조고 이게 굽혔다 폈다 할 때 뭔가 꼬아지면서 원통형 비슷한 모양으로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인대하면 연상하기를 예. 원통형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실제로는 판판하다 이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원통형 두 가닥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사체 실험을 해보니까 그 원통형보다는 뭔가 넓으면서 평평한 구조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교과서 1836년도에 나왔던 교과서에는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평평한 구조물. 옛날 교과서가 옳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해부학적 모양을 자세히는 모르고. 네. 어쨌든 뭔가가 이제 해부학적 위치에는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해부학적 위치를 잘 모르고 있다. 자, 질문 몇 가지만. 네. 네. 식탐의 제왕님이 이식한 힘줄도 세포 재생 능력이 있나요? 이걸 세포 재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 힘줄을 넣어주면 네. 힘줄 자체 그걸로 십자인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줄은 이제 약간 뭔가 지지체 역할을 해주는 거고. 기계적으로. 예, 그런 게 이제 슬슬 녹으면서 자기 세포들이 차 들어오거든요. 진짜예요? 네, 그런 걸 이제 인대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힘줄이 이게 지지체 역할을 하다가 녹으면서 자기 인대 세포들이 차 들어와서 그게 십자 인대화로 되는 거죠. 이야, 인체가 신비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걸 하든 남의 걸 하든 해놓으면 네, 맞습니다. 해놓은 거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지탱하다 이제 녹아 없어지고 거기에 원래 연골 자기 세포들이 차 들어오는 거죠. 인대 세포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도를 가지는 십자인대화가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네요. 네. 자, 동키님이 요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연골판이 찢어졌는데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연골판 찢어지는 양상도 매우 많고 연골판이 피가 통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하얀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분포를 하지 않아서 이게 복잡한 얘기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연골판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파열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게 맞고 파열이지만 뭐 횡파열처럼 연골판 기능에 큰 지장을 안 주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그렇게
발전을 잘 안 시키는 파열 양상에서는 근력 운동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이라는 건 이제 인공관절 수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연골판 찢어졌을 때는 이제 절제하는 절제술이 있고 네. 꿰매주는 봉합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공관절 전에 그냥 연골 자체를 네, 그렇죠. 수술하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또 설명. 네. 그래서 대퇴골 터널 위치가 위에 허벅지 뼈의 터널을 어떻게 정확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 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있는데 아까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네. 기둥 모양이냐 평평한 모양이냐 어쨌든 그 가운데에다가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부착하는 위치에 가운데에다가 터널을 뚫어주고 힘줄을 넣어준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근데 터널을 이제 두 군데 뚫어야 되는데 네. 그 위쪽에 있는 허벅지 뼈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인가요? 네, 해부학적 위치상으로 위치를 잡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그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의 결과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위에 대퇴골 터널 위치가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터널 위치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고. 네. 근데 이제 터널 뚫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허.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래 정강이 뼈를 통해서 대퇴골 터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야. 왜냐면 아래에서 위로 하다 보면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이중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두 개의 고정.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좀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튼튼한 이중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터널을 그냥 하나로 뚫어버린다. 네. 아래에서 위로 관통. 예. 근데 이제 그걸 해부학적 위치에 만드는 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렇게 이중 고정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빠른 재활을 하기 위해서 강도가 튼튼하게 이제 힘줄도 강하고 강한 힘줄을 이중으로 고정해 놓으면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바로 꺾는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체중을 다 딛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이라는 게 여기 나사 두 개 박은 요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한번 힘줄을 위로 쭉 당겼다가 아래로 확 잡아당기면서 이 금속 버튼이 뼈에 걸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이걸 하나로 고정을 하죠. 네. 근데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위아래나 좌우로 움직이는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나 두 개의 이제 녹는 나사 같은 못으로 어허. 하나를 더 고정해 놓으면 미세한 움직임이 최대한 방지가 된다 이거죠. 단단히 딱. 예, 그렇죠. 야, 참 이거 약간 무슨 건축학 느낌도 들고 예. 약간 뭐 선생님 하시는 일이 정형외과 의사는 뭐 늘 그렇죠. 목수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죄송한데 아무튼 뼈를 갖고 아무튼 기하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수술에는 그야말로 이제 수술하는 사람의 의료진의 진료 철학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라서 네. 예, 이렇게 내용들도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네. 어쨌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중 고정을 하는 게 수술 방법이 이제 재파열도 낮고 어허. 그러니까 세계적인 통계를 한 6에서 23% 보통 한 10% 정도 보는데 재파열률을 봤더니 2.5%로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네. 이것도 선생님이 논문을 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2018년에 게재된 논문. 관절경이라는 학회지. 아까 말씀드렸던 AJSM 저널이 넘버1이라면 이거는 한 넘버 2, 3 정도 되는 저널이죠. 예. 이야, 그러니까 국제 학술지에 그냥 논문을 팍팍 내고 계시네요. 네, 상을 받으실 만해요. 근데 그 LG 그 젊은 의학자상 그거는 상금도 있어요? 예, 9월 달에 이제 시상식이 있는데 네. 상금이 5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인데 아무튼 그거를 축하드리고. 예, 건국대병원에 전액 기부할 생각을 하고 오우,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건국대병원 최초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예, 나름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일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모님이 안 계세요? 결혼하신 것 같은데? 예, 애기도 있고 하지만 사모님이 뭐라고 안 그럴까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시면 농담이고요. 예, 이미 동의는 했던 상태라서 사모님 동의도 예. 훌륭합니다. 자, 질문 몇 개만 선생님 좀 받을게요.
지금 좀 내려볼래요? 곰지님이 뭘 물어보시죠? 연세가 69세인데 수술이 가능할까요? 곰지님 질문 위로 한번 더 올려보세요. 어떤 69세인데 아마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절염 진행을 궁극적으로는 관절염 진행을 막는 거고 하나는 무릎 돌아가는 운동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65세 넘어가서 이미 연골 전반적으로 관절염이 진행이 되어 있을 상태에서는 전방십자인대를 수술해서 무릎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그 역할 자체가 크게 없는 거죠. 관절염을 막기 위한. 또 하나는 65세 정도에서의 그런 축구 같은 활동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나이도 고려를 해서 60세 이상 넘어가면 전방십자인대 수술은 잘 고려를 안 하고 차라리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쪽으로 해서 근력에서 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60 이상은 좀 보수적으로 한다. 예,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아까 내려보세요. 네. 로이스님이 축구 같은 회전 운동 말고 달리기나 자전거도 십자인대 다칠 염려가 있나요? 전혀 없을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자전거 타다가 이제 바닥에 확 넘어지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바닥에 심하게 확 치면서 무릎이 뒤로 빠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잘 끊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전방은 자전거는 잘 안 끊어진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모든 운동 가운데 전방 십자인대 가장 흔하게 오는 게 뭐예요? 축구예요? 아무래도 축구가 제일 테니스? 비중이 많죠. 축구가 더 많습니다. 축구가.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인조 잔디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발이 딱 지면에 고정이 되는 상태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게 될 때 발은 고정돼 있고 몸이 틀어지니까 무릎이 확 비틀어지는 거죠. 네. 그냥 뭐 아스팔트나 이런 흙길이면 쭉 미끄러지니까. 그렇죠. 근데 잔디는 딱 발을 잡잖아요. 네. 여기가 비틀린 거라 무릎이. 예,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게 더 이제 손상 빈도가 높다. 축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농구도 하나 많은 이유는 이제 드리블 하다가 피봇 동작이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그때도 이제 엄청난 체중이 실리는 상태에서의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감당 안 되면 끊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농구같이 점프 착지를 할 때 근육이 버티지 못하거나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기전이 무릎이 X자로 꺾이면서 무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프 착지를 할 때 잘못된 동작으로 착지를 하게 되면 그것도 끊어지는 요인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키는요? 스키도 무릎 이제 바인딩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게 돼버리면 끊어질 수가 있죠. 바인딩에 안 풀리면? 예, 풀려서 그냥 넘어지면 차라리 난데 이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릎이 확 돌아가 버리면 그것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주요 손상 원인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볼까요 이제.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이 됐던 힘줄, 이게 죽은 사람 힘줄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기 힘줄 때는 여러 소스가 있는데 하나 또 재미난 거는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무릎이 앞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제일 무릎에서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인데, 네. 그 힘이 수축을 하면 이 정강이 뼈가 앞으로 밀려요. 네.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걸 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럼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이 금방 근력이 약화가 된다 이거죠. 네네네. 근데 옛날에는 조금 튼튼한 고정을 하려고 뼈를 좀 채취를 하기 위해서 앞에 뚜껑뼈가 연결되는 대퇴사두근이 연결되는 여기서 힘줄을 채취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대퇴사두근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상처 부위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측 햄스트링에서 두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한 가닥만 떼서 그러니까 또 환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자기 힘줄을 뗐으면 그럼 내측 햄스트링 근력이 약화되지 않느냐. 글쎄요. 하나를 뗐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닥만 떼려고 하고 또 바깥쪽 햄스트링도 있고 남아있는 햄스트링도 이제 한 가닥이 남아있는 거고 떼더라도 한 7, 80% 이상에선 또 재생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요? 예.
떼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에 않아도 치유 능력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차 들어오는 거죠. 신기하네요. 연결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보통 몇 센치 떼는데요? 보통 떼서 길이를 재보면 26cm, 24에서 28c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나 길게 떼는 건데, 이만한 걸? 예, 근데 이게 다 자라서 붙어요? 그러니까 떼고 난 자리가 이제 원통형 같이 빈 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피 같은 게, 혈종 같은 게 생기잖아요. 혈종 같은 거에는 이제 줄기세포나 몸에 치유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서서히 도마뱀 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차들어오는 거죠. 20 몇 센치가 재생이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위는 그러니까 좀 일어나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앞에 그렇죠. 여기를 뗐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여기 걸 뗀다 이거죠. 여기 만져보면 이 힘줄 있잖아요. 두 개 있는데 여기 요거 중 하나를 20cm를 뗀다. 떼도 저절로 생긴다. 이제 쭉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뗀 거를 무릎 여기 안에 집어넣는다. 네, 아까 힘줄 고정하는 것처럼. 이야, 신기한, 오늘 많이 배웁니다. 그 정도 때도 이게 이렇게 쭉 재생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떼보면. 이게 실제 모습이네요. 6cm 되는 거를 이제 4겹으로 접거든요. 그럼 두께가 한 8에서 9mm 정도 나와요. 그러면 십자인대 직경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튼튼한 힘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실들은 뭐예요? 얼기설기, 이거는 이제 터널 통과하면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잡아당기기 위한. 그리고 쭉 잡아당겼다가 아래에서 또 끌어당기면서 뼈에 고정을 시켜 놓으려고 이렇게 금속 버튼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딱 걸리는 거네요. 뼈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제 더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아무튼 그럼 선생님은 자가건을 많이 한다 그 얘기죠? 저는 햄스트링 자가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신 기부하는 조직기증 다른 그걸 사람 쓸 거보다? 때는 이제 재수술을 할 때 한번 떼갖고 약해진 경우나 아무래도 더 떼면 약해지겠죠. 재생은 됐어도. 아니면 이제 뗐는데 이렇게 접어놓고 봤는데 7mm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타가건을 이용해서 한 9에서 10mm로 두껍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타가건은 다른 사람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건데 6개월째 초음파를 보니까 80%에서 재생이 잘 위에서 쭉 내려오는 재생이 된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문으로 발표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튼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아무리 이제 자기 다리 굽혀지는 힘을 유지는 할 수 있어도 씨름이나 유도처럼 과한 굴곡력을, 그러니까 무릎이 굽혀지는 그 내측 햄스트링에 강한 힘이 필요로 하는 운동에서는 이제 타가건을 쓰죠. 어쩔 수 없이. 자기 걸 못 쓴다.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직업 활동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가건을 주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인대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자기의 지지체를 넣어주면 그만큼 자기 인대세포랑 융합되는 그런 힘이 더 좋은 거고, 아무래도 남의 거 떼는 거, 남의 거를 몸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감염 확률도 확실히 적고요. 그리고 손상이 될 때 무릎이 이제 강하게 비틀어지는 힘이 작용이 될 때 버티는 힘이 아무래도 자기 세포의 인대화가 더 잘 생기니까 자가건이 버티는 힘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봐도 재파열률이 타가건 7.7배 또 3배 이런 식으로 3배 이상 더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동종건이라는 게 다른 사람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거. 그러니까 자가건이 더 좋다. 재파열률이 확실히 적더라. 3분의 1밖에 안 된다. 세계적인 추세고, 그래서 국제적인 트렌드를 봐도 타가건 비중이 4% 정도고요. 자가 햄스트링이 58%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가능하면 자기 걸 써라 그 얘기네요. 맞죠. 선생님도 실제로. 근데 이거를 뗄 때 떼는 수술하고 또 넣는 수술하고 같은 날이에요? 아니면 따로따로? 동시에 하죠. 그 익숙해지면 10분 안에는 다 떼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 터널 만들어서 하는 수술은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정도 걸리죠.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 30분 걸린다는 게
이렇게 무릎을 절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관절경으로 하는 거 맞아요? 네, 관절경으로. 아, 대단합니다. 관절경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칼로 절개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모든 게 그건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 관절경 수술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허. 웬만한 거는 다 이제 관절경으로 해결을 하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조그만 구멍 몇 개만 뚫리면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네. 건 터널을 만든다는 얘기는 뼈를 깎는 건데. 그러니까 정강이 뼈에서만 한 2cm 정도 좀 째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정도만. 그러니까 뼈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아, 네. 그때도 그냥 드릴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죠. 야, 신기하네. 의학이 많이 발전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개하고 의사가 들여다 보고 뭐 이렇게 터널 넣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멀리서 이렇게 예. 내시경 같은 걸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30분이면 끝난다. 예. 그러니까 힘줄 떼고 수술 터널 뚫고 힘줄 넣어주면 한 40분 걸리는 거죠. 아, 선생님 명이네요, 명이. 두 개를 그냥 다 40분 만에 다 하시는구나. 네. 자, 그래서 그리고요. 뭐 아까 또 자가건에서도 햄스트링이냐 이제 앞에 대퇴사두근을 이용한 힘줄이냐 봤을 때도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햄스트링을 더 선호한다. 네. 그냥 이 정도고요. 네. 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재활을 이제 흔히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재활은 결코 수술의 부속물이 액세서리가 아니고 오. 재활부터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재활 관련해서도 스포츠 의학이 발전한 거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뿐만 아니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 대한 재활이 발전을 하면서 스포츠 의학이 같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보장해주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재활이 중요하다. 예. 네.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릎에는 이제 신용카드처럼 한도가 있어요. 기능 한도. 아, 이렇게 굽혔다 폈다면 딱 끊어지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외부의 충격이 딱 가해졌을 때 본인의 무릎이 네. 이제 얼마나 끊어지지 않고 잘 버티냐. 네네. 몸의 균형 감각이나 이런 근력이나 이런 게 잘 버텨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특전사랑 한 70대 할아버지랑 축구를 하다가 같은 외력을 받았을 때 특전사는 그동안에 근력도 키워놓고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제 고유 감각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끊어지는 힘에 몸에서의 보상 기전이 충분히 작용을 해서 끊어지는 거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거고, 70대 할아버지가 축구를 한다면 근력도 약해져 있고 뭐 고유 수용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사랑 같은 외력을 받았을 때 쉽게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무릎 기능 한도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능 한도치를 늘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십자인대는 운동하다 십자인대가 다치는 거는 십자인대는 그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그야말로 이 힘줄 인대가 그냥 다 터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십자인대 파열할 전에 오는 본인의 근력이 보상하는 거랑 몸의 조절 능력이랑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십자인대가 끊어질 그 외력이 와도 십자인대까지 안 가해지고 다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그렇죠. 수술한 다음에 네. 재활에도 중요하고. 네. 매우 중요하죠. 네. 지금 화면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또 제일 재미난 영상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대퇴사두근이 힘을 작용하면 자꾸 앞으로 빠지는 힘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를 약화시키잖아요. 그럼 수술하고 다리를 펴는 힘을 하려고 해도 여기가 약화가 돼 있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잘 못 펴는 거예요. 수술 한 분인데. 예. 그만큼 이제 대퇴사두근이 약화가 돼 있어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제 무릎이 안 펴지고 부들부들 떨리면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은 잘 돼도 네, 이 그렇죠. 주변의 근육이 약하면 네,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재활이 필요하다. 예. 네. 왜냐면 이게 비정상적인 몸의 반응이거든요. 이게 길게 가면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몸의 반응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게 재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HY5 니크님이 50대 여성 교통사고로 전방 십자인대 90% 이상 파열됐대요. 교통사고로도 이렇게 생기나 보죠, 당연히. 교통사고가 이제
그냥 차에서 운전하다 생기는 거는 주로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고요. 네. 탁 부딪히니까 대시보드 인절이라고 해서. 근데 저렇게 건 아마 보행자 교통사고일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걸어가다가. 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수술하지 말고 몇 개월 지켜보자고 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 여성분의 관절 상태가 중요한 거죠. 관절염이 진행됐냐 안 됐냐가 우선 첫 번째고. 그러니까 십자인대 무릎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수술하는 목표는 우선은 관절염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건데,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면 십자인대를 해봤자 그 의미가 크게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고 본인의 활동 자체가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집안일 정도만 하느냐, 아니면 나가서 적극적으로 뭐 테니스나 탁구 같은 운동을 하느냐, 이런 본인의 평소 스포츠 활동 레벨 정도도 중요하고요.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50대인데 어느 정도 관절염 진행되어 있고 스포츠 활동도 많이 안 한다 하면은 수술적 치료 안 하고 근력으로 버티면서 재활하는 게 더 당연히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보통 70% 이상 파열되면 수술을 검토해야 하는데, 예. 이 경우는 나이도 많고, 예, 나이랑 평소에 본인이 하는 스포츠 활동 정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술을 권하지는 않으시네요, 선생님. 제가 엑스레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절염 진행된 정도를. 알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 이런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게 결국에 무릎의 기능 한도를 높이는 거라 이거죠. 아니, 지금 이분은 환자예요? 아니면 무슨 모델이에요? 아, 저희 스포츠의학 센터에서 환자 교육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델분 한 분 섭외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환자한테 이런 걸 시키나요? 이런 걸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의 이게 고유 수용 감각 균형 잡는 것도 단계별로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운동 복귀 전에는 저 정도까지는 이제 훈련을 시켜서 할 수 있게 하죠. 이야. 예, 축구나 농구 같은 거 하면서 다시 재파열 안 되려면 이 정도까지의 고유 수용 감각 능력이 끌어올라와야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게 이제 근육에서 예, 본인이 뭐 만약에 눈을 감고 무릎을 움직였다 할 때 내 관절이 어디 있구나, 여기쯤 이 정도 굽혔겠구나, 이런 게 이제 깊은 곳에 심부에 있는 그냥 고유 감각,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감각 센싱하는 기능이 좋아야만. 예. 그러니까 머리로 계속 자극을 보내야 되는 거고, 머리에서 근신경 조절이 이제 컨트롤이 돼야지 이런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재활 치료에 포함이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럼 보통 이렇게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재활 치료를 얼마나 해요, 기간? 6개월에서 9개월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간격은요? 병원에 얼마나 자주? 저는 수술하고 나면 이제 크게 프로그램을 짜 드리는데 3주, 6주,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3개월하고 6개월째는 근력 검사랑 이제 기능 검사들을 해서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3개월치에는 이제 반대쪽 건강한 쪽에 한 70% 이상 도달이 됐을 때 이제 가벼운 뛰기부터 시작을 하고, 6개월째에는 80% 이상 목표치가 도달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달리기라든지 회전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운동 복귀를 하고요. 완전한 운동 복귀는 9개월에서 12개월 목표로 해서 이제 다친 쪽이 건측에 건강한 쪽에 90% 이상의 이제 기능이 올라왔다 하면 그때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활 트렌드가 보면 옛날에는 통증 가라앉히고 관절 꺾고 근력 키우고 그 다음에 기능으로 복귀를 해서 스포츠 활동 복귀를 하는 걸로 목표를 했었는데, 요즘은 기능 향상 자체를 전 과정에 도입을 해갖고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관절 어느 정도 꺾고 그게 돼야지 이제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런 식의 이제 기능적인 균형 감각이나 고유 수용 감각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한 초기부터 이걸 적극적으로 한다, 예, 그 얘기군요.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재활을 시킨다 이거죠. 네. 그래서 대략적인 프로그램은 이 정도로 이제 단계별로 쭉쭉쭉쭉 하고 6에서 9개월 정도. 네. 해서 이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들을 다 해서 목표치에 도달오는지를 보는 거죠. 네. 죄송한데 이 재활 치료 이 3에서 6에서 9개월 이것도 그 선생님뿐 아니라 그러면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같이 하는 건가요? 보통 옛날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미국의 조기에 빠른 재활을
이 재활이 유행하던 시점에서는 6개월을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기능 검사들이 발달을 했거든요. 기능 검사들을 해보니까 9개월이나 1년 돼도 이런 근력이라든지 기능, 무릎 기능 정도가 이렇게 건축에 비해서 제대로 70% 이상 못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구 같은 회전성 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트렌드가 6개월은 빠르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해서 그래도 9개월, 12개월 했을 때 아까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균형 잡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회복이 돼야지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재활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다 되는 거겠죠, 당연히?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이게 보험이 안 됩니까? 수술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재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직까지의 한계긴 하죠. 아니, 재활이 중요하고 그런 의학적인 근거가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 제도상 그렇죠. 이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된다 그 얘기네요. 네, 지금 운동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들이. 이야, 이건 좀 넌센스네요. 여기 좀 반영이 좀 빨리 돼야겠네요. 아무래도 환자를 위한 측면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릎 안에 이제 수술하고 무릎에 피가 차는데 이렇게 무릎에 피가 차면 이제 빨리 굳거든요. 그러면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움직이라고 하는 대신에 또 피는 일부러 뽑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터널을 뚫잖아요. 터널을 뚫으면 그 안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거기는 줄기세포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전방 십자인대가 치유되는 자기 인대화 과정 중에서 인대 세포들이 차들어오는데도 유리를 하고요. 그 대신 이제 펴는 거랑 굽히는 거는 이제 빨리 시킨다 이거죠. 근데 이제 굽히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발이 엉덩이 끝까지 다 닿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120도 이상 가지 말라는 거는 십자인대를 해놓으면 120도 이상 넘어가면 십자인대 스트레스가 엄청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완전히 펴져야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네. 이게 대퇴사두근이 아까 금방 약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술로 빨리 키워주려면 이렇게 위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관절 안으로는 크게 무리가 안 가면서도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인 거고. 근데 요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네, 120도 이상 과하게 굽히는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120도라는 게 정확하게 몇 도예요? 한 이제 엉덩이 끝까지 닿는 걸 150도로 보면. 이게 다 닿는 거? 예, 한 이 정도 굽히는 걸 120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죠. 요 정도도 이렇게 펴야지. 예. 그러니까 펴는 거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는 건 무조건 돼야 되고 이렇게 굽히는 걸 하지 말라고. 예, 엉덩이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기에 재생되는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힘을 받으니까 오히려 안 좋고요. 이렇게 딱 굽히면 여기 확 늘어난다. 네, 그렇죠. 관절 안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커지는 거죠. 이거로 굽히지 말라. 예, 120도 이상 일부러 가게 하지는 말자. 그게 언제까지요? 한 6개월까지는. 6개월까지만.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괜찮다. 예, 괜찮아도 평소 일상생활에서 150도 나올 일이 없거든요. 이거 근데 무릎 꿇는 거, 바닥에 무릎 꿇고 앉는 거. 무릎 건강을 위해서 바닥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죠. 네, 하지 말라. 소파, 침대, 의자 생활을 하고 바닥 생활을 하지 말고. 바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하더라도 150도 이상 각도가 나올 일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씨름이나 유도 같은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이에요. 바닥 생활만 아니면. 네. 자, HY5님 아까 저 질문 주신 분인데 수술을 안 하더라도 재활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물리치료만 받는다는데. 물리치료는 큰 의미가 없죠. 무릎의 기능 한도를 올려주는 게 결국 재활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본인이 능동적으로 근력 운동도 하고 균형 잡기 운동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건 좋은가요? 그러면 이런 운동? 이런 거는 초기 손상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런 단계는 지금 이제 넘어가신 거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2달 됐다는 건데요. 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력 운동하고 이제 고유 수용 감각 키워주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하면 될까요? 물론 선생님 병원에 가면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스포츠 재활센터가 많아져 갖고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흔하니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꽤 많아요. 전문 재활센터도. 어쨌거나 단순한 물리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단순 물리치료는 이제 통증하고 붓기
있으면은 운동하는데 제한이 되니까 그걸 가라앉혀 주려고 물리치료를 하는 거지 수동적으로 받는 물리치료로는 절대 무릎의 기능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 본인 근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통증만 계속화되고 그렇다 이거죠. 이게 병이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튼튼하게 고정을 하니까 이게 다 이제 여러 문헌들에서도 밝혀졌죠. 수술하고 이제 빨리 딛는 게 큰 영향은 안 좋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수술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체중을 좌우로 전후로 이렇게 디디면서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면 머리에서도 계속 예민한 자극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우리 몸의 근신경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기에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 딛는 거는 관절 안으로 큰 스트레스가 가진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려면 한 3주 이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행 연습을 해서 정상적으로 걷게 만드는 게 목표죠. 네. 초기에는 이제 힘이 약하고 다리가 잘 안 올라가니까 의식적으로 조금 무릎을 올려서 이렇게 체중을 다 딛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3주 이내에 이게 가능하다. 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자기 인대화 과정이에요. 힘줄 넣은 게 녹으면서 자기 세포들이 차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인대화가 되면 강도를 가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힘줄은 녹아서 없어진 거고 자기 인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한 얼마나 걸립니까? 이 기간이? 기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려요. 1년 정도. 1, 2년 걸려요. 성숙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는 시점을 6에서 8주로 보는 게 자기 힘줄이 녹으면서 자기 세포 들어오는 그 기간 정도가 6에서 8주인데 그때 강도가 제일 약하다 이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실내에서까지 집에서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확 부딪힐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용으로라도 6에서 8주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니자. 이렇게 생겼나 보죠? 예, 플라스틱 보조기요. 6에서 8주. 네. 네. 기간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를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시기별로 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11월에 저희 비욘드에서 방송했던데 제가 다시 보니까 엄청 그래도 강의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당시 영상에서도.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근력 운동이랑 시기별 검사, 각 단계별 검사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동원하고 무릎 재활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시면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이제 이것도 광범위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검사들 시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검사인가요? 지금 네, 기능 검사라는 거죠. 근력 검사도 하고 기능 검사도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거 중요하네요. 재파열 안 되려면 이제 이게 2013년 BBC 방송국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십자인대를 튼튼하게 잘 해놨어도 돌아가는 게 남아 있는 게 한 15%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찾게 된 거예요. 그럼 과연 무릎 안에 십자인대만 전방 십자인대만 재건을 한다고 해서 무릎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도 돌아가는 것까지는 잡아주질 못하니까 이런 새로운 인대를 찾아낸 거죠. 이게 기존의 인대들이고 이 사선으로 지나가는 게 이제 새로이 발견됐다는 인대거든요. 아니, 발견됐다는 게 뭐죠? 이게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그런 인대 비슷한 이렇게 무릎 돌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구조물이 있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대 자체는 뭐 알고는 있었을 텐데 그 해부를 많이 해왔으니까. 개념 자체도 최근 2013년에 벨기에 의사가 이렇게 해부학적 논문을 내면서 더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대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몰랐다 그 얘기인가요? 그 중요성을 이제야 알게 됐다 이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이제 관심이 더 높아져 갖고 2013년도 이분이 벨기에 의사가 이 사체 해부 논문을 낸 이후로 거의 한 1000편 가까운 논문들이 쏟아졌어요. 전회측 인대라는 구조
물에 대해서. 오, 그러니까 이 옆에 임상 사이드에 있는 네. 건가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파열을 막으려면 이제 불안정성이 너무 심한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수술방에서 했는데 이 정도의 무릎 돌아가는 게 심하다 하면은 무릎 안에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고 이게 기계적인 중심축으로 봐도 이 돌아가는 거를 과연 무릎 안에 구조물이 이 돌아가는 것까지 막아줄 수 있을까?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잡아줘야지 돌아가는 걸 좀 막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파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요즘은 무릎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면 전해측 인대를 같이 재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재건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뼈에다 똑같이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제 일자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거는 주로 이제 타가건 남의 힘줄을 남의 써서 걸로 한다. 한 자기 거. 6mm 정도 인대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인대 재건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까지 해주면 안정성이 좋아진다. 무릎 돌아가는 게 확실히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개념으로 전방 십자인대만 했을 때는 네. 돌아가는 것까지 막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축구나 농구 같이 스포츠 고강도의 스포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감이 있으면 이게 다시 파열되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파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적인 보강적인 측면도 요즘은 이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추가로 하는 전외측인대 재건술이다. 그렇죠. 네. 요걸 하면 재파열 확률이 많이 준다 지금 그 최근에 얘기예요. 논문 연구 결과들 보면 재파열률이 확실히 줄어들더라 이런 식으로의 임상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십자인대가 돌아가는 게 누가 와서 부딪히는 손상이 아니고 70%가 비접촉 손상이거든요. 무릎이 갑자기 돌아가는 거. 또 하나는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돌아가는 때 무릎의 그 모양을 보니까 X자 다리로 꺾어지면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이게 X자네. 예. 이게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무릎이 이렇게 X자 다리가 그러니까 되는 이렇게 거죠. 되는 거네요. 예, 바깥쪽으로 틀어지.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70%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지니까 이야.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만 막아줘도 전방 십자인대가 재파열되는 거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거나 뛰기를 하거나 무거운 걸 들 때 이 네. 자세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가요? 예, 점프 착지를 할 때도. 점프할 때도. 예, 착지를 할 때. 이렇게 X자로 무릎이 되면 제일 안 좋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손상이 유발되는 그런 동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X자가 되면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네. 바깥쪽으로 휘면 상대적으로 뚜껑뼈가 바깥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예. 이게 바깥쪽은 관절이 원래는 이제 오목하고 둥그런 뼈가 구조상으로 돼야 되는데 네.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뼈 생긴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둥근 게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안쪽보다는 더 불안정한 거고 그러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 그 불안정성이 있는 뼈 구조로 이렇게 많이 치우쳐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끄러져 나갈 그런 힘이 더 많이 잘 받는 거죠. 네.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점프하거나 예. 아니면 무거운 걸 들거나 예.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거나 네. 할 때 모든 예. 동작에서 예. 이렇게 일자로 평행하게 안정감 있게 이게 좋다. 예. 예. 이렇게 X자로 되면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뒤틀린다 이 얘기인가요? 예, 뒤틀어지면서 빠져나갈 그럴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오메. 아, 이게 안 좋다네요. 무릎 네. 모아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거 짤방 좀 어떻게 만들어 보지? 봐봐. 예. 이거를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예, 얘기를 그 해주세요. 영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순간에서의 이거는 이제 두 발 착지, 한 발 착지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착지 안 좋은 동작을 본 거예요.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거 왜 안 좋다? 뭐 X자네. 네. 착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십자인대가 잘 끊어진다 이거예요. 야, 농구나 이런 거 할 이 때. X자네, 진짜 이분은 보니까. 근데 이제
훈련을 하면 교정이 된다 이거죠. 오,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일자로 떨어지게.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죠? 여기 이렇게 좀 벌어져야 되네 이게. 다리도 충분히 벌어지고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을 동시에 이용해서 안정감 있게 일자로 착지가 되게 다리가 바깥으로 안 틀어지게 선생님 이 영상 좀 저희 주세요. 선생님 네. 그 추천해서 좀 네. 만들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또 한발 착지인데 이 한발 착지가 더 위험해 보여요. 오, 네. 야. 이게 만약에 농구 같은 배구나 이런 심한 충격이었으면 네.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거라 이거죠. 와. 근데 이것도 한발 착지를 훈련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안정감 있게. 오, 아무튼 이게 일자로 서야지. 네. 이게 이렇게 꺾이면 안 예, 되네.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관절도 충분히 사용하면서 무릎 안정감 있게 굽히는 동작으로 내려왔잖아요. 굽히면서 내려오네. 예, 그렇죠. 근데 요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쁜 동작은 최대로 안 굽히고 아이고 이렇게 네. 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꺾이는 게 다리가 이렇게 확 돌아가면 십자인대가 터지는 거죠. 이야. 예. 참. 요거는 높은 데서 내리는 예, 거예요. 내릴 때 이제 비슷한 영상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리면 또 부러지. 예,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발 착지를 할 때 안정감 있게 고관절을 충분히 굴곡시키고. 그러니까 아무튼 핵심은 이렇게 평행하게 일자로.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네. 이제 아까 축구를 할 때 특히 인조 잔디에서 다치는 거 원인이 발이 지면에 고정돼 있을 때 다친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할 때 발이 딱 붙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잘 끊어질 수가 있기 여기가 때문에. 발이 붙었네. 그렇죠. 이렇게 딱 붙어서. 네. 근데 이제 발 뒤꿈치를 조금 떼서 방향 전환을 하면 이렇게 떼네요, 떼. 네, 그러면 이제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왼발을 잘 보세요. 이분은 발 전체가 딱 붙은 상태에서 방향 전환. 이분은 왼발이 뒤꿈치가 뜨고. 예, 그다음에 살짝 튼 전환. 상태에서. 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할 예. 때. 그러니까 피파에서도 11 플러스라고 부상 방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이렇게 X자달이 되는 거를 오. 이제 절대 금기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파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일자다리로. 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 옆에서 본 거구나. 이제 점프 착지나 이제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음. 무릎이 발 앞꿈치 앞으로 빠지지 말라. 이렇게 빠져버리면 무릎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걸리고 예,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발보다 무릎이 많이 나오게. 예, 엉덩이를 좀 더 뒤로 뺀 자세에서 무릎이 절대 발 앞꿈치로 안 나오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X다리로 무너지는 거를 엄격하게 이제 방지를 하고자 이게 임상 연구로도 이게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 운동, 이 재활 프로그램 한 20-30분 가량 되는 운동 프로그램을 재활 예방 프로그램을 시키고 축구 등 이제 운동을 했더니 확실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막을 수 있다라. 네, 그런 식의 연구 결과 보고됐죠. 그러니까 스키 내려올 때도 그러니까 무릎이 붙으면 X자로 앞에서 볼 때 되면 안 좋은 거네요. 딱 나란히 서서 이렇게 딱 타고 내려와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X자 다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상태에서의 충격이나 외력이 확 가해지면 안 된다. 그때 이제 파열이 잘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런 자세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재파열을 방지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또 일반인들도 예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재활의 목표는 무릎의 기능 한도를 올리는 거고. 이 사진은 뭐예요? 이제 이건 제 블로그인데요. 네네. 여기에 가면 이제 그동안 비욘디 출연했던 편집 영상들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 안경 쓰세요, 선생님? 이 뿔테 안경이네. 안경을 바꿔 쓰긴 합니다. 네. 네, 세이브 더 니하고 네이버에 이제 이동원 이렇게 무릎 치면은 우리 선생님의 그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비욘디 나왔던 방송분을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중요 포인트들 편집해서 올리는 정도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세요. 저희는 하는 거 대환영이고. 자, 그러니까 그 무릎이 안 좋은 분들 또 환자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이동원 교수님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한 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관절 내시경 뭐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시니까 블로그나 유튜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 홍 박사님이 역시 이제 포인트를 잘 찝어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진행을 부드럽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오늘 딱 강의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분야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이제 역사적 흐름이나 의료진의 철학이나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재활까지 이런 포괄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심오하게 다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매우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방향 전환, 예. 또 착취하거나 뭐 이런 자세, 아까 영상 그렇죠. 찍으신 거 예. 저희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출처 연기해서 저희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다시 한번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종종 또 비욘디 출연해서 무릎이나 정형외과 분야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30분 음성이 전달 안 된 거 사과드리고요.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무릎 전문가시죠. 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네, 우리 이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또 앞으로 또